자, 그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UFO, 외계인 있을까요? 없어요. 효원아, 솔직히 말해. 없을 것 같아요. 너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해봐. 솔직한 생각 없을 것 같아요. 도현이는 없을 것 같고, 어떠니?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거기 안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을까? 없을까 진짜로? 그래요. 혹시 알아? 이게 엑스파일이라는 영화 압니까? 시리즈로 예전에 시리즈로 계속 방영을 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제 시대에는. 예. 보통 UFO 모양이 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예, 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에서 UFO를 봤다라는 신문 기사와 방송에서 뉴스 많은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UFO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UFO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UFO가 무엇일까? UFO의 정의. UFO는 확인되지 않는 비행 물체라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군사 용어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뀌었어요. UFO가 뭐냐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맨 마지막에 오브젝트죠. 물체, 비행 물체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1947년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역사를 보면 1947년 6월에 비행사인 케네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미국에서 최초로 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조지 아담스키라는 사람이 또 목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52년에 53년 금성화성 토성인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주장이에요? 사실이에요? 주장입니다. 1947년 6월 로스웰 사건이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1년에 베티와 바니 힐 부부, 이 사람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이거 외계인 사진이래요. 이 사람 베티와 바니 힐 부부입니다. 납치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만났던 외계인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게 본 그림이 아니라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게 상상도입니다. 다양한 외계인들의 모습. 이게 미국 유타주의 지하 실험실에서 찍힌 사진이래요. 그레이. 머리가 크고 또 검은 아몬드형의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코와 입과 귀가 매우 작습니다. 가장 자주 목격되는 외계인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들은 생식기도 없고 성구별도 없고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축을 납치해 생체 실험을 하고 또 사람의 생식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그런 외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과 인간에 대한 수족 절단, 팔다리 절단도 실시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어떤 분비선의 물질들, 호르몬 같은 것들, 그래서 피부를 통해 흡수해서 그들의 식량으로 쓴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에일리언도 그러죠? 에일리언도 물론 이런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얼굴이 더 험악하게 생겼죠. 근데 걔들은 어떻게 사람의 죽이고 어떻게 뭘 뽑아 먹어요? 안에 있는 생체액을 다 뽑아 먹죠. 뇌도 빨아먹고. 그래서 사람의 뇌를 빨아먹고 나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몸을 변형시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외계의 형들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UFO가
그러면 가짜일까 진짜일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UFO 목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11년에 미국에서는 월 평균 한 500건, 국내에서도 한 해 700건에서 1000건 정도가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18세에서 24세 이 정도 된 사람들 한 75%가 UFO를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ET가 실제로 존재한다. ET 혹시 알아요, 영화? 네. ET, 그리고 전체 60% 미국 조사입니다. 미국의 한 60% 약 한 1억 2천만 명 정도가 믿고 있고 또 40% 정도는 뭐 한 8천만 명 되죠.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명 정도가 내가 실제로 외계인을 보았다. 그리고 400만 명이 2%죠. 맨 마지막에 빨간색 400만 명이 외계인 납치 경험이 있다.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막 나와요. 맨 왼쪽에 있는 영화가 하나, 둘, 셋, 아바타.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영화가 스타워즈. 막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E.T.입니다. E.T. 그리고 우리 아이들, 특히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맨 밑에서 여기서 두 번째 거 뭐죠?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들을 보면 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만 있습니까? 아니죠. 주제가 다 외계인, 외계 생명체, 때로는 외계 기계 군단, 사람보다 훨씬 유능하고 훨씬 발달한 문명의 소유자들. 그들이 침공하면 지구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어떻게 이를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까 설문 봤죠. 이게 UFO가 진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진화하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갤럽에서 설문했을 때 70~80%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를 믿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어린이들한테 질문했더니 80%가 우주의 힘 또는 어떤 종류의 높은 능력자, 또 신들이 있다고 믿는다. 60%가 외계인이 지구의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믿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안 해봤어? 진짜? 시온이가? 아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아이잖아. 황대수 형님 죄송합니다. 이거 형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어렸을 때 외계인이 사람을 우리 지구의 생명체를 만들었다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많이 있죠. 비슷한 세대는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외국에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UFO에 대한 믿음을 바꾸었는가? 첫 번째 수십 년간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진 이 진화론.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과학자들.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어디에 몰려있죠? 미국의 나사에 몰려있어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달에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화성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행성에 있는데 지구하고 거의 동일한, 지구하고 차이가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행성이 발견됐다. 제2의 지구라는 뉴스들을 뽑아내고 나사에서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 행성의 사진.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상상도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상상도예요, 다. 인터넷에 다 떠도는 나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이 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다 상상도입니다.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문 외계인에 대한 책자, 영화, TV 프로그램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UFO에 대한 믿음 무엇이 문제인가? 무신론, 진화론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외계인이 창조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의 강력한 걸림돌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어떤 사고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UFO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고 아니고 어떤 이론에 대해서 믿고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현상이 우리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매일 수백 건의 UFO 관측이 있고 2천만 명의 미국인이 UFO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면 UFO의 95%는 오인된 것입니다. 95%는 운석이나 별을 잘못 보았든지 그 사진을 잘못 찍었든지 또 구름, 렌즈 구름, 또 소용돌이 구름 이런 구름들, 새떼나 날벌레 이런 빛의 굴절이나 반사, 항공기, 헬리콥터, 로켓 이런 것들이 이따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또 기구나 은박지, 풍선들, 또 기상현상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UFO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오인하는 거예요. 2011년에 보면 모스크바 상공의 거대한 광륜 이걸 보고 뭐 같죠? UFO 밑에서 불빛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죠? 홀 펀치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구름이라고 알려진 홀 펀치 구름이라고 알려진 구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금성입니다. 금성이 보면 초저녁 새벽의 동적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난 별 이거를 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샛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끔 UFO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009년 12월에 북부 노르웨이 상공에서 실제로 이거는 관측이 됐어요. 별똥별 오로라. 러시아 미사일 테스트. 네. 왜냐면 뭐처럼 보여요 이게? 화면 잘 보이나 모르겠네. 혹시 우리 어른들은 알지 몰라요. 빨려 들어가는 거. 웜홀. 웜홀 뭐지? 웜홀이 뭐지? 블랙홀하고 좀 다르지. 그렇죠. 여기서 여기 시간과 공간을 싹 가로지르고 아주 먼 공간을 순식간에 웜홀을 통과하면 순식간에 다른 은하계로 가는 이런 웜홀. 근데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래 렌즈의 허상. 카메라 렌즈의 허상. 설명할 게 많은데 이게 전주에서 실제로 찍힌 거예요.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 정도만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고 이게 뭐 그럴 것이다라는 영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분의 영상이어서 영상을 찾다가 이 영상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지난번에 미국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분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분이세요. 근데 그분 이제 나가고 있어서 이제 김모 박사님이신데 그때 남원 서문교회에서 오셔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이 사이트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봤던 영상입니다. 근데 참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외계인과 UFO 존재할까? 과학적 가능성. 그래서 만약 UFO가 외계인 우주선이라면 다음 증거들이 존재해야 돼요. 첫 번째, 생명체가 지구에서 진화를 해야 돼요. 진화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화에서 생명체가 갑자기 뻥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양대로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UFO가 외계인 우주선이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렇다면 외계인 우주선이라고 하려면 진화가 이제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생명체 지구에서도 진화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적당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진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또 이게 동시에 지구가 발생될 시점에 동시에 또 생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조우하려면 나중에 만나려면 세 번째 외계인이 무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무선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계인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왔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먼 별이에요. 이따 뒤에 잠깐 설명할게요. 광대한 우주를 빠르게 여행한다는 게 뭐 단지 시속 뭐 1200km 위에 우리 비행기 날아다니는 800에서 1200km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계인이 지구에 확실한 증거를 남겼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생명체가 지구에서 진화했다. 그러면 생명체가 지구에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화학적 진화라고 해서 스탠리 밀러의 이제 실험이에요.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진화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큰 이게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 들었던 학생들은 알 텐데 이 원시대기라고 하는 것들을 주입을 해요. 그래서 암모니아, 메탄, 수소, 물도 밑에서 끓이고요. 그리고 열을 방전 딱 시키고 냉각수로 식히고 그러면 아미노산이 검출돼요. 분명히 아미노산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백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생명체 기본 단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우리 고기 뜯어 먹잖아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단백질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러 자신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세일즈라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라는 그 정도 급의 학술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포 관련된 학술지인데 여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사망했냐? 밀러라는 사람이 2007년에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논문에다가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실험이 잘못됐다. 그래서 밀러의 잘못된 실험 조건에서 아미노산이 실제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만들어지긴 했는데 뭐냐면 L형 아미노산이 있고 D형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런데 L형 아미노산에만 이제 생물체가 존재를 해요. D형은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근데 두 개가 다 발생이 됐는데 D형이 발생이 됐다는 걸 숨긴 거죠. L형은 극소수. 같이 발생됐으니까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형 아미노산 한 개만 생명체에 들어가도 생명체에서 단백질 형성이 안 돼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현재 가설의 대기를 실험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미노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교과서, 대학 교과에서 실제로 제가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 대학 교과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유기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보면 논문을 쓸 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통지되지 않으면 결과는 신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나중에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에서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됐죠, 벌써. 50년 이상의 실패가 계속 있어요. 안 만들어져. 절대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연구에도 단순한 분자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기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수백만 년을 통해서 이게 진화했다고 물질에서부터 생명으로 생명체에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생명체로 진화하고 사람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와요. 왜? 지구에서만 그러겠냐? 지구 같은 동일한 뭐 비슷한 환경이면 외계에 얼마나 넓은데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나 되는 별에 이 생명체가 없겠냐? 우리 같은 지구 같은 별이 없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만약 UFO가 외계인 우주선이라면 두 번째 이게 존재해야 돼요. 생명체가 다른 적당한 행성에서도 진화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케플러예요. 케플러-22. 그런데 보면 태양계 밖의 행성들 실제로 관측되지 않으나 항성의 중력 동요를 관찰하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 그림들이 다 진짜 그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생겼다, 저런 색깔이 나왔다, 저런 모양이고 표면이 저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다 상상돼요. 많이 떠도는 수금지와 목초토해명 이런 사진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예.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대부분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태양에 너무 가까워요. 또 멀기도 합니다. 행성이 또 너무 크면요, 모든 우주에 있는 잘못된 가스들이나 이런 것들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 너무 작으면 산소 다 날아가고 물도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해요. 뭐냐면 우주 저렇게 넓은데 우리가 아직 가도 끝이 없는 우주인데 그 중에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지 않겠냐? 우진 어때? 합당한 추론인 것 같아?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우주 얼마나 넓은데. 안 그래? 이 세상에 의진이와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없을까? 비슷하게. 똑같이라고 얘기 안 했어. 비슷하게. 그래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지구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해놨어요. F, N은 뭐냐? 그래서 드레이크가 추정한 문명의 수는 한 10개 정도 될 것이다. N이 뭐냐?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교신이 가능한 문명의 수. 그 다음에 F하고 P가 있죠. 첫 번째. P는 항상 플래닛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E는 지구와 같은 그런 조건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탐사 모든 지금 나사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자꾸 우주로 막 보내죠. 보이저 이어 막 이런 것들 보내죠. 왜 보내느냐? 어디에 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디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생명의 별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도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계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까? 없겠죠. 세 번째, 외계인이 무슨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세티라고 하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드레이크 방정식 했던 프랭크 드레이크 이 박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지구에 분명히 있을 거다. 외계인이 있으면 또 UFO가 날아다닌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추락했다는 것도 있고 UFO 형상으로 보이는 기체가 실제로 발견됐다 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러면 아무 전파나 이런 걸 탐지하지 않고 지구에 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UFO가 여기 있다면,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자기네 행성에서 계속 전파를 수신하고 받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어떤 전파가 올 텐데 이거를 탐지해 보자 해서 세티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파 만원경들을 막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 수십억 달러 지출하고 전 세계 수백만 연구자가 참여해요. 난다 긴다 하는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연구자들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초당 2,800만 무선 주파수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지금은 이제 10년이 더 지났네요. 60년이네요. 무엇을 발견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랜스포머 많이 얘기하죠. 전파 많이 보내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마치 외계에 지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외계인이 광대한 우주를 빠르게 여행할 수 있어야 된다. 워프 아까 얘기했죠. 워프 웜홀. 그래서 우주선을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려면 이런 워프와 같은 시공간을 넘어서 광속으로 움직이는 기술이 필요해요. 광속으로. 그래서 빛보다 빠른 빛의 속도가 뭐냐면 초속 30만 킬로미터 1초 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7바퀴 반. 2초 딱 되면 달에 도착해요. 빛의 속도가 4분이면 화성, 태양까지는 8분 20초, 명왕성에는 5시간, 1광년은 그래서 9조 5천억 킬로미터 이 정도 돼요.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해요. 9조 5천억 킬로미터. 예. 그럼 은하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봐볼까요? 가장 가까운 별, 프락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어요. 이게 4.3광년이에요. 4.3광년. 빛이 4.3년 가야 되는 거리.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가까운 은하까지 약 200만 광년, 가까운 은하까지 200만 광년, 빛이 200만 년 가야 돼요. 가까운 은하까지.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으로 간다면 예를 들면 아폴로 우주선 빨라요, 느려요? 굉장히 빠르죠. 이걸로 가려면 달까지 3일 걸렸어요. 달까지 3일. 근데 가장 가까운 별까지 87만 년 걸린대요. 빛으로는 4.3광년이지만 아폴로 우주선으로는 87만 년 걸린대. 보이적으로는 약 8만 년 걸리고. 우리 그 보잉 777 가장 큰 비행기죠. 빠른 비행기. 그 비행기로는 약 400만 년 걸린대요. 400만 년 가야지 가장 가까운 이 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왔다면, 은하계에서 왔다면 어떻게 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과학 발전이 이루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대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주 왕복선을 이렇게 수백 킬로 궤도로 올리려면 1360톤 이상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큰 연료통 하나씩 떼죠. 엄청난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외계에서 우리 지구로 오려면 엄청나게 빠르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인터스텔라 본 적 있어요? 그 우주 정거장 수리할 때 그 궤도 안에 물론 그 위에 무중력 상태에 있는 곳, 그 좀 궤도 안에 뭐에 맞았어 이 사람이 구멍 뚫리고 막 그랬어요. 뭐에 맞아서 우주 그 정거장이 막 파괴되고 그랬어요? 우석 안 맞았지. 페인트 쪼가리 같은 거, 딱 한 조각 이게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딱 맞아가지고 다 깨지고 그랬어요. 우주 먼지들, 우주 쓰레기 말고 쓰레기는 덩어리가 큰데 우주 먼지.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어쨌든 이거 움직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500g 물체를 광속의 절반, 빛의 속도 절반으로 움직이는데 98개 원자폭탄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500g. 이게 500g 달란가 모르겠네. 그 우주 500g이면 고기 한 근 정도 돼. 한 근 정도. 우주선을 광속으로 움직이는데 우주선 무게가 있겠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려면 7,300만 개의 원자폭탄 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워프하는 거, 초공간, 웜홀 이게 뭘까?
헐리우드 영화예요. 영화에서 상상해서 하는 거죠. 자, 가속 충격이에요. 우리 그 뭐죠? 이번에 탑건 매버릭에서 보면 누구죠? 톰 크루즈인가? 톰 크루즈가 몇 G까지 받았어요? 몇 중력 가속도까지 받았어요? 17? 10 그죠? 10까지 받았죠. 10.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나는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요. 1G는 지구의 중력이에요. 지구에서 누르고 있는 거. 3G는 혈관을 파괴할 수 있고 9G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견뎌낸 거죠. 그래서 광속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톰 크루즈랑 아니면 그 비행사들이 어떨 때 힘들어요? 방향 바꿀 때. 차 운전할 때 보면 방향 딱 바꿀 때 확 더 많이 가죠. 그런 것처럼 광속으로 속도를 바꾸려면 수천 G가 가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못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과학 소설은 영화는 다 가능합니다. 자, 우주 물질 아까 얘기했죠. 우주 먼지. 엄청난 먼지죠. 0.1g 100g 아니에요. 0.1g 먼지와 광속의 10분의 1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속도 0.1g의 먼지와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정도 속도의 우주선 충돌하면 충격량이 얼마요? TNT 폭탄 10톤에 해당하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이 콩 크기의 물체와 부딪히면 원자폭탄 2개에 해당하는 충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우주여행 가능할까요? 우주에 우주먼지가 없을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준호 박사님 오셔가지고 남원에서 들어보니까 그래 연료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추진 엔진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그럴 정도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연료도 있다고 치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조종 운전사도 항공 조종하는 우주 비행사도 그래 그걸 견딜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뭐냐면 브레이크가 안 돼. 브레이크도 안 된대. 네, 어렵대요.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가다가 우주 먼지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대요. 그 탐지를 하려면 빛의 속도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전에 탐지를 해야 돼. 그래서 훨씬 전에 꺾어야 돼. 이거를 우주여행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자,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안 되겠구나. 짧은 지식으로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안 되는데 거기서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계인도 우주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외계인이 방문한 확실한 증거를 남길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뭐 이런 것들. 화성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조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현상입니다. 현상.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거 많이 봤죠.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다 만든 거예요. 크롭서클 이런 거 16시간 만에 만들어졌대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외계인 부검했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로스웰 외계인이 로스웰 사건이 아까 뭐였냐면 빨간 글씨로 잠깐 표시가 됐었는데 외계 우주선이 추락을 한 걸 본 거예요. 농부가.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음박으로 된 어떤 파편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외계인이 실제로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다 조작이고요. 내가 로스웰 외계인을 만들었다라고 실제로 이제 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UFO 신봉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이야기. UFO는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페르미라는 이탈리아 천재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 어디든지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나사에 있던 과학자가 이제 와서 강연을 하고 TV에서 나왔어요. 그분한테도 엄청난 질문이 쏟아졌대요. 한국에 와서 대학 지금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제 강의 시작하면 뭐 엄청난 학생들이 물어본대요. 예. 그래서 생명체 외계 지적 생명체 존재 여부를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페르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외계 문명이 실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 문명과 접촉한 기록이 극단적으로 전무하다.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네들이 외계에 있을 거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나는 그 역설적으로 그게 아니다. 없다. 과연 어디에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봐볼까요? 지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 낮과 밤. 그래서 이거 창조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별들이 왜 있느냐?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건가요? 의진아? 그렇다. 1, 2, 3, 4.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화론자들이 이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보여드릴 건 많지만 그래서 읽어보세요. 왜 거짓말하고 속이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라는 것을 내세우고 UFO라는 것을 만들고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자꾸 얘기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확인된 외계 생명체 흔적은 아예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외계 지성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거 왜 안 보여주냐 이거예요. 실제로 드러나지 않냐. 뭐하고 비슷해요? 진화라면 중간 단계 화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진화했다면 있어야지.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있다가 없다가 했던 생물들이 있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외계 지성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그 김진호 이름 얘기해버렸네. 그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러는가 보니까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연구비예요.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사에 있으면서 진화론을 인정은 하진 않지만 학술적으로 논문을 쓸 수 없다. 공개적으로 지금도 창조과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얼굴도 안 밝힙니다. 가명만 써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자금줄 다 끊기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런 다 가짜인 겁니다. 사단의 농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UFO라는 것들을 계속 대중매체나 그리고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못하고 막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알았을 것으로 여기고 혹시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